한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스터디를 운영해 보면서 시도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한윤석이고요. 코드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드숨은 인출 위주의 학습법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플랫폼입니다. 강의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것을 인출하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피드포워드를 받으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출인데 우리가 배운 것을 인출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코드를 따라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입력 위주의 학습법들, 예를 들어서 그냥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에는 아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한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설계할 때도 인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이러한 인출 위주의 학습법을 스터디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터디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알 것 같은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인출을 했더니 오히려 더 정리가 되더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2년 동안 벌써 22번의 스터디를 진행했더라고요. 각 스터디에 대한 회고를 블로그에 모두 올려놓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것은 질문 만들어 오기인데요. 질문 만들기가 뭐냐면 내가 배운 내용을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책에서 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관계형 모델은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이다. 이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보면요. 관계형 모델은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한 모델인가? 정답은 관계겠죠? 이렇게 내가 읽은 것을 질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책 앞에 적어 놓고요.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장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해한 거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또는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방법은 제가 지어낸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만들면서 읽게 되면은 더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이 책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오게 했습니다. 방법을 정리하자면은 챕터마다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한 문제를 뽑아서 랜덤한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답변을 하겠죠? 그 답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스터디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참여자분들이 제출했었던 문제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하면 참여자들이 공부를 할 때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게 되고 스터디 시간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조금 지식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룰 수 없고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다음번 스터디에서는 핵심 질문에 답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란 무엇, 왜,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터디 시간에 우리가 배운 지식이 무엇인지, 그 지식은 왜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고 또 답변에 대해서도 그 답변이 정말로 맞는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지 토론을 하면서 답변을 정리해 나가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함수형 자바스크립트 책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 정리했었던 건데요. 커링이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반복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는 내용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때는 예제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좀 진행해봤는데 좀 어려운 책을 만나니까 질문을 만들기 어렵고 책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잘 파악해도 책을 읽을 때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웠던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꽤 난이도가 있는 책입니다.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책에서 예제로 설명하는 그 도메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의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참여자분들이 배워가는 것이 더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인사이트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짧은 리뷰를 해봤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오늘 스터디 범위를 훑어보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책을 못 읽어오신 분들도 잘 참여할 수 있고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다시 책을 읽어볼 때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책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스터디를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스터디 첫 시간에 책을 아예 읽어오지 않고 모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모여서 첫째 날에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래서 읽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5분 동안 책 전체에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탐색합니다. 5분 동안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부분을 읽고 싶은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탐색한 것을 짧게 공유하고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살펴봤는지 짧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관심 있던 부분을 실제로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애자일 컨설팅 대표이신 김창준 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을 코드슨 스터디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었던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 설계 스터디에서 1장을 같이 읽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 목표를 적어놓고 언제든지 이 목표를 볼 수 있도록 적어놔가지고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해보았습니다. 스터디의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배운 것을 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말을 안 할 때도 있고요. 한두 번 정도 말하고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룹들을 좀 작게 나눠가지고 주어진 활동들을 하고 다시 모여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드스에서는 이제 디스코드 채널을 활용하고 있어서 각기 다른 음성 채널로 나눠진 다음에 주어진 활동을 하고 나서 다시 모여서 공유를 합니다. 구글 미트 같은 거 쓰면은 랜덤하게 그룹 나누고 주어진 시간 안에 자동으로 돌아와지도록 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이 책상을 나눠가지고 그룹을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3명에서 4명씩 각 다른 채널로 나눠진 다음에 주어진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나서 그 그룹에서 인상 깊었던 거나 좋았던 점들 그런 것들을 다시 모여서 공유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터디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출을 많이 시도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서도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인출을 많이 시도할 수 있는 질문 만들기나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것들은 아예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사례를 듣거나 고민해보는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례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저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듣고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제를 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같은 책은 아무리 책 내용을 외우고 많은 사례를 수집한다고 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적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도전해 볼 것들을 이렇게 제안해 주는데요. 이 도전해 볼 것을 실제로 도전해 보고 그 과정을 에세이로 써오는 과제를 내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에세이를 작성했던 건데요. 제가 DSL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책에서 제안한 내용을 구현해 보고 에세이를 작성한 다음에 공유해 봤습니다. 이 과제를 내는 것의 장점은 이 참여자들의 목표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을 발견하면 과제를 만들어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에게도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이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앞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 읽기를 많이 하는데 반복 읽기는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해했는지 피드백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빈칸을 채우면서 읽는 것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형 모델은 땡땡땡땡의 데이터를 땡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이다. 아까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아까 봤었던 내용인데도 다시 읽어보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것을 읽더라도 능동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되고 단순 반복 읽기보다 훨씬 장기 기억에 효과적입니다. 이를 스터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빈칸 채우기 퀴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빈칸 채우기 퀴즈를 읽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인출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만 퀴즈를 만들다 보니 대략적인 책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일단 만들어 봤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출을 시도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인출을 잘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인출을 시도할 때는 완전한 문장으로 인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팩토링이란 무엇일까요? 에 대한 답변을 해볼 때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인출을 시도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출했던 것을 다시 보고 수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출을 해본다면 리팩토링이란 기능은 그대로인데 설계를 개선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스터디에서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보지 않고 내가 최대한 인출을 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책에서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같이 서평을 작성하면서 스터디에 대한 회고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책도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스터디에서 다음에는 또 어떤 시도들을 할지 같이 회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팡 쓸 때는 이제 생각나는 것을 막 쏟아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오타도 상관없고 맥락도 상관없고 뭐 중요한 거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쏟아낸 것을 막 정리하면서 그다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평을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안에 못 작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서평이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적당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도한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시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요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실제로 실습해 보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리팩터링이라면은 리팩터링 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리팩터링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터디 시간에 실습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아까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빈칸 채우기랑 플래시카드를 접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목표가 같다면 리더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스터디가 진행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없더라도 이제 알아서 돌아가는 스터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내용 자체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참여자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공유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책 살펴보기 하는 시간에 질문 만들기 학습법을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 스터디를 했었는데 제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책 내용만 봐서는 와닿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기사이트 CTO이신 신윤용 이사님이랑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공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드스과 같이 협력해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개발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코드스에서는 회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에 대해서 경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코드순과 개발팀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스터디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개발팀을 좀 찾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